N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간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적어도 연말까지 가면 N달러 환율이 160엔이 안 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시장의 전망이에요. 갈지 안 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역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들 있잖아요. 신도 못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환율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은 좀 읽어가거든요. 흐름은. 지금 뉴욕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이대로 가면 N달러 환율이 160엔까지도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 이게 특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에서 말입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이러면 세계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세계화폐. 세계화폐는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달러죠.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입니다. 그런데 이 엔화는요, 달러는 가치가 계속 올라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니까. 아니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동의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까지 나오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화는 그 안전자산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엔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는요, 점점 떨어져서요. 지금 지난 10월 18일에 149.92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150을 한번 넘어섰습니다. 10월 23일에 149.70 이것도 150을 한번 넘어갔었습니다. 이제는요, 작년 10월 20일에 마감지수로 봤을 때 150.14, 150.14는 우습다는 거예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게 엔화의 어떤 환율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는 160엔까지 간다고 이야기해요. 160엔. 심지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요,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 엔화 약세에 배팅하는 ETF들이 꽤나 많습니다. 엔화 약세에 배팅하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달러 팔아서 엔화 사자.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엔화의 약세는 앞으로 더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왜 투자자들이 사느냐? 여러분, 엔화가 아무리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150엔을 넘어서 160엔까지 계속하게 놔둘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의견들이 다 엇갈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제 일본은행이 나설 거야. 그렇게 시간은 멀지 않았을 거야.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설 거냐? 일단 말입니다. 작년 9월 10월에 일본 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잖아요. 역대 처음입니다. 1998년 이후 첫 시장 개입이 있었습니다. 9월 10월에만 약 9조엔 60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어요. 그러면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160엔까지 가게는 안 만들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외환시장에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의 예측이에요. 외환시장에 개입이 되면 그만큼 말입니다. 예, 오르겠죠. 오르면 예, 엔화가 강세가 되면 그만큼 약세 때 산 사람들은 이익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장기 변동 용인폭,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을 현재 2023년 7월부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어떤가요? 8%가 넘어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거 변동폭을 더 늘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합니다. 지금 1%인 예, 변동 용인폭을요. 적어도 예, 플러스 마이너스 1.25까지 또 올리지도 않겠느냐. 이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예, 완화적 정책 기조를 가져갈 수는 없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예, 불안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거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을 좀 더 확대할 거다. 이러면 엔화가 강세가 될 겁니다. 엔화가 강세가 될. 게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 말입니다. 예,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0.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말입니다. 이거 예, 0%대로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엔화의 약세에 대한 계속 내려가게는 두지 않을 거다. 일본은행이 어떤 식이든 시장에 개입할 거다 하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그런 것 같아요. 달러 팔고 엔화 사자. 이게 키워드 같아요. 예, 그렇지만 장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묶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일본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순식간에 이게 움직여서 뭐 엔화가 급등한다든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 급진적인 어떤 변동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되고 이게 분할해서 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앞으로 일본 여행 몇 번이나 가실 겁니까? 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몇 번 가겠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 거죠? 예, 그 비용을 곱한 다음에 분할 매수로 그만큼 사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일본 갈 때 싸게 여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예, 그 시장도 한 번쯤 말입니다. 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